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요즘에 선물로 복권 많이 한대요. 재미있죠? 어머니 대박 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권?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오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낸 오 씨에게는 아들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사람도 오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니, 소중했었죠. 며느리에게 오 씨는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로 복권 한 장을 줄 정도로 성의 없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상황을 민망해 하면서도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못했죠.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사돈과 차별받는 서러움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인 아들의 잘못이 크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말이죠. 오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소중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떠났던 걸 오 씨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겠죠. 오 씨는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한 짓이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느라 꽤나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서 오 씨는 만족했습니다. 비록 풍족한 삶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아들만은 잘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34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3살 연하의 예쁜 아가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죠. 오 씨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기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새로 하고 평소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말하면 입만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혜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핑크빛 투피스를 입은 며느리는 오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몸짓은 단아했고 웃는 얼굴에는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오 씨는 부지런히 며느리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오 씨의 앞으로 갈비찜을 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참 싹싹하기도 하지. 오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흐뭇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곧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하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빠른 날짜에 예식장이 있다며 그게 아니면 1년 반 뒤에나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했던 며느리의 다른 면모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한 번 봤을 때와 10번 봤을 때 같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어머니, 저희 명절 당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니? 잠깐 처가에 좀 들렸다가 가야 해서요. 사돈네는 왜? 처남이 전날에 오는데 명절 아침에 가면 처남은 또 처남 처가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해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 전날에 와서 하루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남동생을 만나려면 전날에 처가에 가야 한다고 했죠. 그 남동생도 자신의 집에 명절 전날 가는 것일 텐데 오씨는 아들을 당일에 봐야 하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며느리도 남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테니 오씨가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가에 먼저 가는 거면 명절 당일에 하룻밤 묵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거기 먼저 갔다가 아침에 와. 자고 갈 거지? 지혜 갈비찜 좋아해요.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오씨는 안 그래도 갈비찜을 하려고 고기를 사두었기에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너 좋아하는 것도.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빴던 아들은 한 번도 오씨의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씨는 들떴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씨의 집에서 자는 게 처음이기에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오씨는 전화를 끊고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이불을 널고 나니 기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이불이라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어 빨았죠. 와,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명절 당일 아침에 집에 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날 사돈네에서 잠을 안 자고 밤에 집에 돌아갔다기에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자. 한상 가득히 차려진 식탁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오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게 없나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배 안 고프니? 그게 숙취 때문인지 속이 안 좋네요. 그건 저도 그래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오씨는 실망했습니다. 오씨의 뱃속만 꼬르륵 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지. 아니에요. 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음식이 많으니까 기가 질려서. 아들 며느리가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안 좋다는데 젓가락질이 시원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밥을 먹은 오씨도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 앞에서 오씨만 이방인처럼 앉아서 눈만 꿈뻑거렸죠. 그래도 아들이 사돈네에서 가족처럼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마음은 놓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느긋하게 물을 홀짝 거렸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치웠지만 아들은 물으면서도 앉아있는 며느리를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같이 얼른 치워버릴까? 그러자 아들이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오씨는 고무장갑을 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꼼짝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둘이 빈 그릇들만 좀 옮겨줘. 내 정신 좀 봐. 알겠어요. 오씨의 말에 며느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옮겼어?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거실에서 좀 쉬어. 설거지를 며느리 시킬 생각은 없었기에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에 있는 물기를 탈탈 털어 널은 후에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나 시집에서 일하는 거 보면 통곡하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줄 알고 자기랑 결혼시킨 건데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야 고부 갈등이 없는 거야. 알지? 알지? 잠시 놀란 오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모르는 척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 새로 빨아놨어. 거기서 자면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처가에 가기로 했는데. 뭐? 어제 다녀왔잖아. 어제는 처남 보러 잠깐 간 거고요. 그래서 오 씨는 당연히 순서를 바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도 정식으로 가는 건 오늘인데 그러자 꼭 자신이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주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내 친정에 있었으면 적어도 오늘은 오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양쪽으로 자꾸만 눈치를 보기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고 갈게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내달라는 뜻이었죠. 오 씨는 내심 무척 섭섭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명절부터 어디에 오래 있네 만에하며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아 놓는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더 심해졌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친정에만 가 있고 시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도 문제였겠죠. 모든 며느리에게만 맞추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별아는 언제 보여줄 거야? 아이를 낳고도 하도 찾아오지 않기에 오 씨가 물었습니다. 오 씨가 찾아가는 것도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 그럴 거면 아들 며느리가 좀 와줬으면 했죠.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또 명절이나 돌아와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이번 주 언제? 토요일 오후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니 생신이잖아요. 미리 갈게요. 그러면 정말? 그래, 알았어. 생일에 아들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늘 일 때문에 바쁘고 육아 때문에 바빠서 굳이 부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오 씨는 토요일 오전 일찍 오 씨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네 밥 해줄 식재료를 사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도 하나 샀습니다. 좀처럼 옷을 사는 경우는 없었는데 15,000원의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일인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옷까지 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네까지 오는 날이니까 종일 들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와서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넣고 블라우스를 비닐에서 꺼내어 대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여기 케이크예요.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렇게 말하는 오 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별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를 안고 우르르 까꿍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사셨어요? 아들이 오 씨의 블라우스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장모님 선물 드린 거랑 엄청 비슷하네. 비싸던데. 말끝을 흐리다가 아차 싶었는지 얼른 입을 다무는 아들.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백화점 다녀오셨어요? 저번에 저희 엄마 생신에 진석 씨랑 같이 고른 건데 40 얼마 했지?
근데 아들은 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 씨가 백화점에 가서 40만 원이 넘는 블라우스를 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고 비싼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디자인이 엄청 비슷해요. 어머니는 뭐, 가성비 있게 사신 거죠, 그럼. 예쁘긴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직접 산 시장표 블라우스, 안사도는 아들네가 선물로 준 백화점 블라우스.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은 같아도 그 값어치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자신이 시장통 블라우스 정도의 존재인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라우스를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차인하게 사준 것도 아니고 옷이 손으로 직접 산 건데 질투하는 것이 참 치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벼라 돌잔치에 입히라고 옷 보내주셨잖아요. 손녀의 돌잔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 씨가 아이가 입을 하얀 원피스를 사서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직접 전해줄 걸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벼라 한복을 맞춰놔서요. 아무래도 그걸 입혀야 할 것 같아요. 아, 한복? 오 씨도 생각을 안 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가게에 가서 15만 9천 원을 주고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맞춰서 원피스는 못 입히겠다고 하는 며느리. 원피스 입히겠다고 해서 원피스로 사준 건데. 그랬는데.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한복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사준 것은 오 씨가 먼저인데 안사돈의 선물에 밀려난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괜찮다고 웃었지만 속은 어쩐지 쓰렸습니다. 오 씨는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생일상이라고 잡채도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들이 사온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며느리의 축하에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손녀까지 곁에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의 보상을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발랄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봉투를 오 씨가 건네받았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오 씨는 그 안에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가볍기는 했지만 봉투에 넣어줄 것이 그것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신의 생일 선물로 건네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 씨도 아들내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많이 베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여는 순간 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돌잔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잔치 비용을 조금 보태줬으면 한다는 전화를 말이죠. 오 씨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며느리의 부탁이 갑작스러웠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100만 원을 성금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해준 것이 많이 없기에 늘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첫손녀의 돌잔치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오 씨가 한 달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은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복권이었죠. 봉투를 뒤집어 보자
그제서야 무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행운 가득하세요. 봉투에서 복권을 꺼내들며 잠시 말이 없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선물로 복권도 많이 해요. 재미있죠? 5,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선물이라고 내미는 며느리. 그냥 보통 때 만나서 건네는 것이었다면 오씨도 재밌다고 맞장구 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건 오씨의 생일 때문이었고 이건 오씨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씨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겼건 간에 며느리에게 5,000원짜리 생일 선물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오씨이지만 이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돈 생일 선물로 4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사줬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걸 받으니 기분은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오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오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씨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씨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식에게 당하는 일이라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복권 당첨 발표를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설레는 기분을 자신이 선물 준 것이라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뜻으로 준 것 같은데 글쎄. 오씨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 생일 선물에도 복권 한 장으로 끝내는지 말이죠. 그리고 오씨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혜도 어머니를 가깝게 생각하니까 거창한 선물 대신에 의미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몸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씨를 위로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며느리를 감싸는 것이 불과했습니다. 명절에 처가만 챙기는 것도 오씨를 뒷전으로 두는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인 며느리를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에게 며느리는 좋은 딸일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아들 내외가 돌아가기 전에 설거지를 하며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실망하신 것 같던데. 왜? 생신 선물 때문에? 선물이 뭐 가격이 중요한가? 정성이 중요하지. 그래도 장모님 이번 환갑에 순금 팔찌 사드린다고 했잖아. 그거 보시면 더 서운하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환갑이고 어머님은 환갑 아니잖아. 어머니 환갑 때도 그렇게 선물 못 드렸어. 그리고 너무 비싼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까워? 당연히 아니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녀의 돌 며칠 뒤가 안사돈의 생일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환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안사돈 선물로 순금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남의 환갑 선물이 무엇인지는 신경 쓸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씨가 선물로 복권 한 장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비싸다고는 했지만 결국엔 수긍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깝지만 장모에겐 아깝지 않은 모양이었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며느리가 더 오씨를 시모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며느리도 결코 이런 식으로 시모를 홀대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동안 아무리 서운하고 서러워도 아들 며느리 둘이 잘 살면 됐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는 자기 입속만 차리고 부모 대접도 제대로 안 하는 아들 며느리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성해야 했습니다. 오씨의 비참한 기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씨는 복권을 아들을 향해 냅다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며칠 뒤 아들이 전화에 넌지시 말했습니다. 별아 돌잔치하고 4일 뒤가 장모님 환갑이세요. 그래서 모인 김에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빈손으로 오면 좀 그러실까봐. 그러니까 자기 장모의 선물을 챙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속내를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얼마 뒤 오씨는 안사돈을 줄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드디어 손녀의 돌잔치가 있는 날, 가까운 가족만 모여 작게 잔치를 했습니다.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인 듯 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오씨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별아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모님, 별아 예쁜 옷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사돈을 향해 말하는 아들, 그리고 뿌듯하게 웃고 있는 사돈네 식구들. 오씨는 돌잔치 비용을 보태주었지만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씨 쪽 가족도 몇 있었지만 다 해도 열이 안 됐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인사를 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안사돈에게 선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말한 순금 팔찌인지 목걸이인지인 듯 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이런 선물을. 둥그런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사돈이 한껏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돈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제 선물이에요. 환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머나, 이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별아 돌잔치인데 제가 호강하네요. 사양하듯이 말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뭐지?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의 안사돈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상자가 보였죠. 대단한 걸 준비하신 모양인데요? 며느리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바람잡이처럼 사돈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서 웃던 안사돈이 상자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색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오씨네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몰랐지만 오씨의 테이블만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이건 제 생일날 며느리가 저한테 준 귀한 선물이에요. 네? 행운이 가득하라고 대박 나라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 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지. 마지막엔 오씨가 며느리를 돌아보며 묻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많이 고심해서 준비한 거라고 하던데 그걸 홀랑 확인해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려 깊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사돈, 생신 선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니까
우리 지혜가 드린 선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돈 드리려고 맞춰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환갑의 선물로 복권 한 장이요. 5,000원짜리요? 5줄의 번호가 적혀 있는 얇은 복권. 그래 보여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네요. 물론 저희 며느리가요. 웃는 낯에 차마 침을 뱉을 순 없었는지 사돈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결국 오 씨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자꾸만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표정을 굳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분명히 뜻깊은 것이겠죠? 사돈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 씨의 질문에 안사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은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는 내내 얼음장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가는 분위기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돈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곳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오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뭐가?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지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그냥이 뭐야? 그냥 장난스럽게 드린 거잖아요. 장난? 내 생일은 장난이야? 안사돈 생일은 심각한 거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들고 오세요? 왜 장모님한테 드리냐고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저희 입장만 곤란해지게. 어머님 너무하세요. 왜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망신 주려고 그러세요? 망신? 복권이 왜 망신이냐? 너희는 그럼 나한테 망신스러운 선물을 줬다는 거야? 잠시 말을 잃은 며느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울먹거렸습니다. 하도 좋은 선물이라길래 안사돈 환갑에 딱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서운하면 말로 하셔야지.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유치하게 이러셔야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희는 나한테 이런 선물 줘도 되고 사돈한테 나는 이런 선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비꼬기만 하고 본질을 흐리세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몰랐습니다. 본질? 본질이 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 어머니, 만약 오늘 내 선물이 창피했다면 너희는 창피해야 하고, 내 선물이 자랑스러웠다면 너희도 자랑스러워 하는 게 맞겠지. 아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창피한 것 같은데, 나도 나한테 창피한 선물 준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이다. 오 씨는 아들 내외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은 어느 정도 후련했지만 그렇다고 상실감마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오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놓았습니다. 오 씨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오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 씨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기. 그것이 설령 친아들이어도 말이죠. 오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오히려 안달을 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저한테 남은 가족이 어머니뿐인데 이렇게 연을 끊으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전화통화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가족은 내가 아니라 별아랑 별아 엄마, 그리고 처가 식구들 뿐이었잖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넌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 나도 내가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어머니, 그러고 나서 반년간은 아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장담했던 대로 오씨는 오씨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나 며느리는 늘 바빠서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였으니 오씨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조금 쓸쓸했지만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늘 마이너스보다 제로가 나았죠. 그런데 아들네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7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당시엔 오씨의 잘못이라며 울던 며느리가 뜬금없이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던 오씨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돈에게도 선물은 복권으로만 드리자고 했다는 말을 꺼냈다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오씨도 내심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복권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을 안 했어요. 최근에는 꽤나 둘 사이가 삐걱거렸고 며느리는 오씨와 화해해서 아들과의 사이를 돌려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권만이 오씨가 연을 끄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의 마음에 문을 닫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은 아직 열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복권을 봐도 그날 일이 안 떠오르면 그때 생각해보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씨는 아들네가 안 와도 손녀를 못 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게 이제는 더 중요했습니다. 오씨는 이제 진짜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